자, 오늘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예, 참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내일 국회, 이거 어제 나온 기사예요.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특검, 탄핵, 남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를 안 하는 대통령 불리한 피켓 시위 망신 주기가 의심이 돼서 개원식에 불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여야 대표회담, 특히 이제 단독 회담이 성사되고 나서, 야, 이거 뭔가 걸린 것 같아. 삐진 거지, 지금. 바로 나 내일 안 가.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뭔가 나를 엿먹일 모의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국회 개원식을 불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명심최심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 어제 방송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여우가 다 됐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 그 마지막 발언 들으신 분들은요, 아마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 진짜, 최평하고 접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평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라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발언을 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제. 자, 먼저, 오늘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 발언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름이 끼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 이게 오디오가 지금,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오디오 체크를 하고, 이게 영상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네요. 오디오 체크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었군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관계를 완벽하게 지금 구사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을 했던 이번 여야 회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제가 이런 컨설팅을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단독 회담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똑같잖아 지금. 예? 아니, 제가 볼 때 공감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워딩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는 아주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오고 갔다. 그 민생 분야 말고도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뭘까요? 김건희 씨 궁금하시죠? 예, 전화 주세요. 복채 쏘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대한민국의 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정승은님, 최평만세,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이재명과 한동훈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단독회담에서 예? 두 명은 당연히 알겠죠. 예, 같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근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나? 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이 더 있었어. 그게 누구냐? 이순신 장군께서 옆에 앉아 있었어. 나라 지키시려고. 예?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지금. 이놈의 새끼들, 이 외구놈들 다 때려잡는다고. 그리고 단독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3자 회동이었어요. 동훈이 너는 못 봤지? 나는 다 보여. 이순신 장군께서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접신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어제 장군님이 어젯밤에 오셨어. 야, 뭘까? 김건희 궁금하지? 건희. 나는 알지롱. 자, 장군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일부만? 오늘 기분도 좋은데? 뭐 복채를 많이 쏘시면 제가 좀 얘기를 풀어드리고 썰을 복채를 안 쏘시면 택도 없습니다. 이거 저 농담이에요. 또 이런 농담 지금 제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어제도 이제 4,500분이나 무려 이 구독자가 33,000 정도 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동접자가 4,500이 들어오는 거는 반칙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 진짜. 동접자가 3만이면은, 구독자가 3만이면은, 동접자는 300이 적정선이에요. 근데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3,000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예, 행복님, 벌써 복제를 쏘시네. 문재인, 김정숙 이분들 이슈 나올 때마다 건의 이슈 덮고 외국 나가고, 디올 독도, 삼부토건, 뉴라이트가 이슈엔 이슈로, 이번에는 딸내미 이용한 소페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을 이용해서 이슈를 덮는다. 이거 너무 과잉. 예. 상상력이 너무 간 거예요, 이거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 고작 이슈 덮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벌리고 있는 거야. 그건 뒤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이거 반칙이잖아요. 막 4,500명씩 들어오고 450명만 들어와도 되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갑자기 와주셔서 저는 뭐 고맙긴 한데. 이분들이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 다수 늘어났어. 예? 우리끼리 조촐하게 방송할 때는, 그냥 딱, 예? 척하면 척. 예, 이렇게 시청자들이 저를 이제 딱 간파를 하고, 예, 농담을 해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는데, 가끔 여기 와가지고 이 개그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은 이제 그래도 해야지. 예, 여태까지 그걸로, 방송을 해왔는데, 예, 계속 이제 농은 칠 건데,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다큐인지 개그인지 요거는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 요거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순신 접신론은 요거는 접신은 요거는 개그예요. 예? 여기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전 봐달라고. 전 못 봐요 저. 근데 아무튼 이게 거의 뭐 점쟁이 수준으로 제가 지금 현 정국을 완전히 예측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용한 점쟁이로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금 제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어와. 근데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신학과 과학의 어떤 경계선에서 평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예전부터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신학과 과학의 경계선에서 이성과 영빨로 동시에 평론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이제 촉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여기 점쟁이 방송은 아니다. 여기가 제가 박수무당은 아니다라는 건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너무 맞으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 여기가 점집인지 정치 평론인지 평론방인지
그래서 저는 평론가다. 예, 저는 박수무당이 아니다. 라는 점은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맞잖아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주 뭐, 예, 신의 한 수. 예, 절묘한 오늘날. 마침표를 찍어준 거죠. 돈이 죽어라, 이 새끼야, 팍! 이거 한동훈을 2번 죽이는 거지. 예? 여야 회담하면서 모두 발언해서 그냥 완전히 보내버리고, 오늘 마침표를 찍어준 거예요. 야, 한동훈 죽어라, 아빠! 와, 미치죠, 지금. 예? 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지,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저는 제가 알려드릴게. 예? 김건희 씨 빨리 50만 쏴요, 50. 슈퍼챗 김건희 씨가 50을 쏘면은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 했는지. 제가 저기 이순신 장군님과 교신한 내용 오늘 바로 풉니다. 예? 이거 사실 50 받고 푸는 거는 반칙이야, 이것도. 이것도 시장 교란행위예요. 근데 제가 원체, 명 박사님이 쏘시면 안 되죠. 예, 최만공 도사님, 줄리가 남자 맞지요? 하바바. 모르겠어요.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저도 이제 대충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미치겠지,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야, 이게 지금, 씨발, 한동훈이 우리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니야? 이 세계 모르는 척하고 열석을 저쪽에다 넘겨줘가지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가슴 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 갈 수가 없지. 응? 예, 국회에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절묘한 한 수에, 예,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간에 의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이, 점점 끌어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 남자인데, 뭔가 하나는 보여줬겠지. 근데 어제 이제 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 성과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미스테리에 쌓여 있었던, 한동훈의 키 문제. 예, 어제 이제 여야 회담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서는 장면. 그 다음에 오늘, 국회 개원식에서, 한동훈의 실측 키가 거의 확인이 됐어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이간질한 것이 첫 번째 성과. 예? 그거 자꾸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합의 내용을. 그거 분석하면 안 돼! 우리 유튜버 분들이 제 방송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봐, 잘. 그거를 뭐 1번부터 뭐 7번이에요, 8번이에요. 그거 쭉 해놓고 막 분석을 해. 야, 그거 다 페인팅이야, 페인팅.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백지장이야. 윤석열한테 사기치려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써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 합의 하나만 한 거야. 그걸 왜 분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지. 정치를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알리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얘기했어. 사실은 최혜병 특검 얘기한 건데 최혜병 특검하고 의대 정원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공식 답사 계산은 그냥 대충 스키다시, 그죠? 예. 스키다시 막 나눠 먹은 거야. 뭐 정책위 의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그런 데서 무슨 진지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서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합의될 만한 거 쭉 끌어내놓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예? 스키다시 한 상 쫙 깔아놓고 와, 야, 우리 한 상 떡 벌어지지? 이렇게 해놓고 진짜 메인 디시는 단독 회담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아나? 예? 유니에버님 감사합니다. 단독 회담에서 진행이 된 거야. 이건 아무도 모르지. 뭘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뻔하지. 제가 볼 때는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이거 어떡할까? 너 큰일 난다, 너 그거 했다가. 지금 안 그래도 사람 막 곡소리가 나는 상황인데 너까지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개헌 문제도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만 끌고 가겠냐. 한동훈 너도 끌고 간다. 너 계엄사령부에 끌려가가지고 가발벗김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밀도 있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거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복채도 안 줬는데 김건희 씨가 이거 내가 이걸 까네 또. 대략 합의가 되지 않았겠어? 어떻게 합의했을까? 뭘 합의했을까? 궁금해 죽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예. 한동훈의 키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다. 예, 요 구두, 이재명 대표와, 예, 한동훈의 구두. 요 굽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일반적인 구두 굽이죠.
한 뭐 3cm, 2cm가량? 네, 2cm에서 3cm 사이 정도 되는 일반적인 구두굽이에요. 그냥 뭐 눈으로 보셔도, 예? 눈으로 보셔도 뭐 확연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구두굽이. 그죠? 2개를 붙인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굽 2개를 붙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한동훈의 키는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표와 거의 유사하다. 혹은 더 작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키높이 가발도 했잖아. 그죠? 지금 발만 봤잖아요. 구두굽이 2개가 있는 거야, 한동훈은. 하나 더 얹은 데다가 위에다 키높이 가발을 했기 때문에 가발로 3cm 빼고 그 다음에 구두굽으로 3cm를 빼서 총 6cm를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172니까요. 그러면 한동훈이 178 정도의 키가 나와야 돼. 6cm를 뺐으면은. 근데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더라. 네? 근데 오늘 이 미스테리가 확실히 밝혀지는 아주 한 장의 또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조국과 한동훈이 만났습니다. 서울대 법대 양대 찐따. 철학군 찐따, 법대 찐따.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이야, 오늘 아주 뭐 최고의 이벤트였습니다. 예, 김건희님, 뭔데요? 아니, 10,000원 쏘고 지금 나보고, 뭐 하자는 거야? 디올백 하나는 쏴야지, 인간적으로. 에르메스까지는 아니어도. 10,000원 쏘고 뭐냐고 물어보는 이 뻔뻔스러운, 이 영부인이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습니까? 목사님한테도 디올백 그거 300만 원인가 400만 원짜리 받는 사람이 여기다가 10,000원 쏘고 뭐예요? 이렇게 아니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뭔가 한옥집을 옮겨다가 관저에다 갖다 놓는 이런 스케일의 우리 여사님이 고작 10,000원 쏘고 이 중요한 지금 그 점괘를 그냥 거저 들으려고 아 진짜 너무하네 이분. (30년) 전에 라마다 르네상스 지하 볼케이노에서 팁을 줘도 10,000원은 더 줬어요. 응?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김건희 씨는 진보 유튜버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김건희 씨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영부인을 존중하고 이런 유튜버가 있습니까? 응? 김건희님 엄마가 다 뺏어갔어요. 아 그런 또 사정이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유튜버들 보세요. 막 줄리라고 조롱하고 뭐 낙타 500이 어쨌느니 콜걸이 어쩌니 저쩌니 무슨 아나운서랑 뭐 무슨 사귀었느니 이 검사 저 검사 검사 킬러니 이런 얘기 막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영부인 아니냐. 영부인한테 낙타 500이 뭐냐. 이런 유튜버가 어딨어요. 진보 유튜버 중에. 이렇게 정말 우리 여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제가 혼자 뜯어말려요. 지금 진보에서는 그냥 여사님 갖다 놓고 돈벌이 하느냐고 줄팔이 하잖아. 줄팔이 줄팔이 하느냐고 다 그걸로 슈퍼챗 땡기는데 저는 슈퍼챗 욕심도 안 내고 우리 여사님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줄리가 뭐냐. 그런데 10,000원, 3,000원 샀습니다. 3,000원. 최은순 씨가 다 가져가고 돈이 없다는, 뭐, 이런 좀 사정을 제가 얘기를 듣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방송하면서.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도이치모터스에서 땡긴 거 있잖아. 그것도 엄마 가져가지 않았잖아. 근데 아무튼, 예, 우리, 그 양대 찐따. 오늘 이렇게, 예,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자. 국회 개원식에서 드디어 한동훈과 조국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고 있고요. 예. 아 바로 옆에 조국이 섰어요. 자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 미카 키무라님, 예. 건희는 동훈이케 알고 있어요. 예. 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조국 대표의 제가 그 프로필을 검색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키는 얼마일까요? 한동훈의 프로필은 182cm 나왔습니다. 182cm였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 자, 한동훈이 182라면, 183인가요? 예. 183이라면 조국의 키는 얼마일까요?
누가 봐도 조국 대표가 키가 더 크죠? 그죠? 키높이 구두를 오늘도 신었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 예, 조국 대표가 눈에 띄게 큰 게 확인이 됩니다. 공식 프로필에 조국 대표의 키는 180이에요. 한동훈은 이게 170, 182래. 근데 조국은 180이야. 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182가 키높이 구두 신고 180보다 작은. 누가 봐도 작잖아요, 이거는. 자, 이 사진 한 장만 놓고 보면은 또 이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 사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의자 높이가 똑같죠? 그죠? 의자 높이가 똑같죠? 물론 고개를 좀 숙이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어깨 높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쭉 연결을 해서 뒤로 등을 붙였다 생각하더라도 예, 조국 대표보다 상당히 키가 작은. 근데 조국 대표도 이거 하고 있네. 키 대결하고 있네요, 둘이서. 야, 180대끼리. 조국 대표 이게 일부러 그런 건가? 야, 이 새끼, 나도 스트레칭 하자. 응? 나도 요가 하겠어. 조국 대표도 쫙 빼고 있는 거야, 있는 대로. 예. 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 이거 보세요. 자, 앉아있는 보십시오. 어깨 높이 보세요, 이거. 어깨 높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어깨 높이가 좀 낮지 않은가? 조국이 거인이야, 거인. 이 정도면은.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사진을 보면 한동훈은 호빗이야, 호빗. 호빗 쪽이에요, 호빗 쪽. 이 사진을 놓고 봐봐. 조국은 지금 서 있는 것 같아, 한동훈은 앉아있고. 아니, 182하고 이게 180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누가 봐도, 네. 이거 뭐 외소증 환자 같아요? 자, 그래갖고 제가 한동훈의 키가 오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한번 프로필 인터넷에 떠 있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언론사에서 나온 프로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언론사 프로필이니까 공식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182였나 3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요. 한동훈의 키가. 근데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요. 없어졌어요. 물론 뭐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남아있는데, 공식 프로필에서 한동훈의 키가 사라졌어. 지도 이제 쪽팔린 거지. 지도 쪽팔린 걸 아는 거죠, 지금. 에휴, 한심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키는 182가 아니라 172도 172 해쳐줄게.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약간 커 보였기 때문에 예, 키높이 구도 감안해서 가발 쓰고 172.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키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느냐. 근데 이게 키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발 문제도 제가 가발 문제 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뭐 탈모하신 분들 많고 제 친구 우리 김대성, 예? 우리 빛나리, 김대성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발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냥 다니잖아. 근데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은 한동훈의 인성과 그죠? 정신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공당의 대표, 여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 문제는. 김건희님, 한욱이 오빠 날 잡아서 전 보러 갈게. 헬기장 만들어놔요. 와, 우리 건희님, 와, 쐈어. 센 거 쏘셨어요? 이러면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건희님이 쏴주셨는데. 아이씨. 없는 형편에 저 엄마한테 돈 다 뺏기고 없는 형편인데, 무려 지금, 예, 아까 10,000원, 그 뒤에 20,000원. 지금 가갖고 엄마한테 전화했구나, 씨. 엄마한테 전화했구나, 지금. 나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가평에 지금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이순신 장군이 접신을 했다고.
여기 이제 복채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점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제 바로 보낸 모양이에요. 예, 김건희 씨가, 센 거 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예, 좀 하는 거 좀 더 보고, 방송 말미에, 무슨 얘기 했는지, 그 얘기를 내가 썰을 풀어드릴게. 아이씨, 오늘 나도 기분이다. 씨. 우리 건희 언니가 이렇게 쏴줬는데. 자, 아까 지금 한동훈, 예. 요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리고요. 자, 요 공방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아주, 싸움을 잘 걸고 있어요. 하루 만에 진실 공방, 한동훈 특검 준비한다. 논의한다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둘이 단독회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던져놓은 다음에요. 예, 대변인이 바로 또 티키타카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는 한 명이 정한다고 다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다. 곽 수석 대변인, 한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안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출천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기존 법안은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답을 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우려가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바보들 지금 천기누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함께 출연했던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이 대표가 제3자 특검도 제보 조작도 다 수용을 했는데 공보 조항도 걷어내면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모도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대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대. 메모도 있대, 메모도.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뻥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 조 수석 대변인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제출한 법안과 한동훈 대표 발의 법안을 병합하면 된다는 것,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 생각을 반영해 우리가 법안을 내면 수용 가능하냐고 거꾸로 물었는데, 민주당 법안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자, 곽수석 대변인 국민의힘 의료사태 대책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 2026년 이후 안이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정리된 것. 반면에 조 수석 대변인은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안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다. 2,000명씩 무리하게 증원하는 방식보다는 인원 숫자를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을 말했다. 중요한, 예. 대변인들이 뭘 알아요? 근데 일단은 공식 회의에서 오고 간 얘기들을, 예, 일단 메모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대변인이 끝나고 나서 공동 합의문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 질의응답을 할 때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저걸 강조를 할까? 저도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회담 중간에 한동훈이 했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를 적은 거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그래서 공식 회담에서도 일단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진전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택도 없다, 그냥 결렬이 다 깨졌다 이렇게 됐지만 회담 내용이 지금 공개된 걸 보면은 그건 국민의힘 대변인도 부정하진 않았어요. 부정하진 않았어. 우리가 논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는 그거 못해. 특검 안 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무슨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논점이지.
최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요거는 공식 회담에서 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는, 예, 건희 씨 안 갔죠? 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밝힐 수 없는, 자, 단독회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을까요?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특검 문제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이 대변인들의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겁니다. 조수석 대변인 구체적인 방안까지 협의가 됐어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제출한 법안과 한동훈 대표 발의 법안을 병합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발의한 법안과 한동훈이 법안을 내면은 이걸 합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특검법을. 이게 이제 민주당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반영해 우리가 법안을 내면 수용 가능하냐고 하냐며 거꾸로 물었다. 자, 한동훈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반영해 우리가 법안을 내면 수용하냐고 거꾸로 물었다. 민주당 방안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얘기대로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달라. 응?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안은 그럼 우리 법안이 있으니까 한동훈이 특검안을 내라.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병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마 한동훈은 이걸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은 한동훈이 얘기를 해줘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 그럼 우리가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우리가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참 이게 고발 사주는 제가 들어봤는데 발의 사주는 처음이에요. 법안 발의 사주를 하는 거죠. 한동훈이 사주를 해달라. 너 사주를 잘하지 않느냐. 옛날에 고발 사주도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한테 사주를 해라. 법안 사주를. 그럼 우리가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런데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못했지. 왜냐하면 그 옆에 그 뿌락지가 누군지 모르잖아.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요. 정책위 의장이 간첩인지 친윤인지 대변인이 친윤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한동훈 입장에서는. 거기서 콜했다가 이게 용산기에 들어가 봐요. 그건 나는 거지. 그럼 단독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김건희 씨. 지금도 잘 들으세요. 제가 복제값 합니다. 자, 이 얘기한 거예요. 방식 문제. 이재명 대표한테 알려준 거예요. 한동훈이. 이렇게 요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 발의 사주를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한 거라니까? 공모를 한 거야, 공모. 김건희 씨 알겠어요? 단독회담을 왜 40분을 했는지? 아니, 법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국민의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한동훈은. 왜? 어떤 놈이 밀정인지 알지 못해. 우리랑 똑같아, 지금. 지금 유튜브가 힘든 게 그거잖아요. 어떤 놈이 밀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놈이 적인가 저놈이 적인가 우리가 헷갈리잖아.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골아팠잖아요. 수박들 때문에. 누가 밀정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이번에도 또 당했잖아. 김영철 청문회 때 정청래가 밀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밀정짓을 해버리니까 청문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마살라조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친윤인지 대변인이 친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체적인 고발사주가 아니죠. 발의사주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야.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8명을 빼가지고, 통과시켜주겠다. 200석을 만들어드리겠다. 다 이해한다고 하시지 않냐. 나의 처지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난처한 거 이해는 하겠는데, 그 주변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를 한 거지. 아, 저 지금 상황 알지 않냐. 어? 내가 지금 윤석열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데, 내가 지금 이거 특검을 발의했다가, 진짜 나 가발 벗겨진다. 이 대표님,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국민들과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지킬 수는 없고, 응? 근데 내가 발의했다가, 내가 특검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알아서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나는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작전 짠 거다, 이건. 그거 딱 40분 걸린 거예요. 법안을 이렇게 설계를 해준 거지. 둘 다 또 변호사 검사잖아요. 법안 설계 잘하지, 둘이.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변호사와 검사가 만났는데, 금방 만들지, 뭐, 그거. 특검법. 그걸 했다. 그래서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 합의가 잘 됐다. 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표님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수도 제가 알려드렸잖아. 그 다음 수는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제가 요즘 제가 너무 지금 저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컨설팅을 해. 이게 지금 다 나라 살리는 얘기들인데, 이걸 그냥 맨입으로 제가 이거 슈퍼챗 좀 받고 이걸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이게 비효율적인, 이것도 시장 교란 행위예요. 제가 정치 컨설팅을 이렇게 싼 값에 하니까, 뭐 박시영 씨는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 하지 말까? 근데 할래. 나라부터 살려야지.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살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유튜브 뭐 시청자라도 좀 늘어나겠지. 그래서 일단 저는 나라부터 살리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고. 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희님 감동했구나. 최한욱 씨 방통위원장으로 추대해요. 내일 10시까지 빨간색 팬티 착용하시고 용산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저는.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제 탄핵당했는데 저는 통과가 돼요. 통과될 수밖에 없어. 이번 좋은 선택이에요.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는 것보다 저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훨씬 더 센세이셔널한 인선입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을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민주당에서. 무조건 통과지. 저는 청문회고 없어요. 그냥 프리패스야, 저는. 박수 쳐요.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 쳐. 청문회 하는데. 그리고 저는 방통위원장이 되면은요, 뭐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꽂아요. 저를 일단 MBC 9시 뉴스에 저를 제가 꼽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국민 여러분, 방통위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9시 뉴스 데스크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땡김 뉴스를 할 겁니다. 땡줄 뉴스.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땡 치면 김건희 여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일부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영부인을, 김건희 여사, 일진 김건희 여사를, 낙타 500인이, 라마단 르네상스의 일반민이, 펜트하우스에서 호디브를 덮었느니,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하겠다. 오늘 아주 개소리가 풍년이네요. 요즘 뭐, 재밌습니다, 저도. 흥이 나니까 그냥, 영빨로 그냥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하면서 재밌네. 근데 좀 힘이 빠지네. 힘드네. 요까지 하고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이거. 한동훈 얘기를.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한동훈 얘기 할 게 더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아? 그거는 광고 전해드리는 말씀 보내드리고. 오늘 또, 족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언제까지? 왜 이렇게 깔게 많아? 내일은 2시에 독설 데이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족가는 시간을 그 마지막에 제가 지금 해놨는데, 이거 조를 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일 2시에 깎게. 오늘 못 가게 되면 2시에 깝니다. 저는 아주 규칙이 간단해요. 방송 규칙이. 12시 되면 저는 짜대를 날아요. 12시 되면 무조건 방송 끕니다. 할 얘기가 남아있어도 꺼요, 저는. 저는 그런 놈이야. 원칙이 뚜렷한 놈이에요. 신념이 뚜렷한 놈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얘기는 한 30분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얼추 1시간 해버렸네? 이러면 조를 못 가지. 발 까다가 오늘 조를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가발 까다가, 조를 못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건 내일 2시에 하겠습니다. 예, 안 되는 부분은 내일 2시에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뭘 하면 되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예. 그리고 법안을 만들면 돼. 아무거나 만들어, 그냥. 예, 제가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랑. 그냥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 말을 그렇게 하셔야 돼. 한동훈 대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호응하리라고 믿는다. 예, 이렇게 하면 이관계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예? 한동훈 가발 벗겨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절묘한 한 수가 있었죠. 어제 그 계엄령 문제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이 여당 대표가 또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할 만한 사실 내용은 아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너무 강한 수야. 현 정부에서 계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뚜렷한 증거도 없이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여야 대표회담 과정에서 이걸 던진다? 그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완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찔렀어요. 응? 그치? 아킬레스건, 급소를 제대로 전 찌른 거 아닌가 봅니다. 아유, 건희님 오늘 너무 많이 쏘네. 술 많이 마시는 우리 오빠 위에 착한 보험 설계 끝내놨어요. 오빠 죽으면 양평 건보다 더 짭짤한데 생명보험 준비하셨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자, 벌써 국민의힘에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 정부 계엄령 계획설 발언 이재명 고발했습니다. 그죠?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발이 돼가지고 저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돼버리면 대선을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출마를 피선거권이 제한되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지금 송사 때문에 뭐 재판 지금 7개입니까? 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하나 더 얹은 거죠.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르고 계엄령 얘기를 던졌을까요? 그냥 막 던진 걸까? 에라 나 대통령이고 뭐고 에이 귀찮다 뭐 이라고 던진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바로 이렇게 고발할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에 난리가 났잖아요. 고발 전문 시의원이에요. 예. 이종배 시의원, 서울시의원, 윤석열, 그러니까 바로 여기로 고발 사주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고발을 해. 예. 뭐 고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걸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몰랐을까요? 자, 우리 동훈이 또, 이 서울대 찐따 정치 미수가, 너 형, 독설 데이트 매일 밤 10시 30분이 되면 목욕 재개하고 독설 데이트 1시간 반 동안 보라고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보니까 이런 뻘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미끼를 던졌는데 그걸 물면 어떡하나?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고 너는 그걸 물면 어떻게 해? 왜 판을 키워?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내가? 그래도 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방송인데 너한테 이재명이 너 물으라고 미끼 던진 거 아니야 지금? 동훈이 물어라. 응? 우리 찐따 동훈이 옅다 지렁이나 먹어라 그러고 던진 거 아니야 지금? 계엄령 먹을래 너? 야! 이런 돌대가리.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귓속 도청장치 같은 얘기다. 예전에 뭐 MBC 뉴스에 이게 도청장치가 돼 있다 그러고 뭐 시민이 난입을 해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 있었죠. 뭐 그런 것에 빗댔어요. 야, 동훈아. 명색이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던졌을까?
그리고 그걸 그냥 썰이 들린다고, 응? 여기저기 그냥, 그런 얘기가 들려. 유튜버야? 이재명이? 그 유튜버들처럼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뇌피셜 쓰는 거야? 롯제명이야? 바보야? 물으라고 던지는 거 아니야, 물으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끼를 던진다는 얘기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왜 숟가락을 얹어? 그래가지고 판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판을. 김민석 의원이 오늘 국회 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한테, 계엄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2017년 계엄 문건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빌드업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고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차차, 이 문제는 차차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명의 능구랭이가 만난 거예요, 이거는. 행정의 능구랭이, 정치의 능구랭이, 김민석, 이재명이 티키타카를 하고 있잖아, 지금. 호날두하고 메시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김민석 의원이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사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인물이고. 근데 본인이 아주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한 번 하는 바람에 18년 동안, 해필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뭐 고행의 길을 걸은 거지. 돌아온 외팔이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가족을 다 잃고 악당한테 10년 동안 막 칼을 갈잖아. 10년 동안 칼을 팍 갈아가지고 10년을 가는 거야. 10년을. 10년을 간 다음에 와가지고 모가지 다 치잖아. 막 돌아온 외팔이 함손으로도 막 다 죽이잖아. 그거라니까 지금 김민석은 18년 동안 칼을 간 거야. 18년. 야 동훈아, 18년 동안 사람이 칼을 갈아봐. 어떻게 되나? 응? 진짜 몸에서 살이 나와요. 18년 동안 칼을 갈으면. 그런데도 김민석 의원이 대단한 건 뭐냐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갈았어요. 그 와중에 뭐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사도 복잡하고 진짜 나락으로 갔다 왔어. 칼을 18년 동안 갈면서 얼마나 씨발 내가 수석 최고위원만 돼봐 이러면서 갈았겠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 두 사람이 성남에서 10년 동안 칼 갈면서 서울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냥 성남에서 서울까지 걸어와도 힘들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성남에서 변방에서 칼 갈면서 수원 찍고 서울 온 사람이야. 김민석은 18년 동안 백수로 칼 갈았어. 백수로 칼만 갈았어. 이 두 사람이 칼을 뽑았잖아. 동시에. 그 목을 치겠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다가 목을 들이미냐 너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 동훈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어떻게 찐따가 돼도 이렇게 찐따일 수 있나? 모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나? 정치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무슨 서울대 마각기였나? 서울대 법대. 아니 무슨 서울대 입시 전형이에요? 이거 뭐 면접을 해? 넌 얼마나 찐따냐? 너는 도대체 얼마나 모자르냐? 사회생활이 가능하냐 너는? 이런 거 물어보고 뽑아? 그래서 계엄령은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이제 뭐 추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수석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냥 뭐 막 던지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 같은 막 던지겠죠. 당대표니까.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치밀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난동을 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응? 한동훈이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응? 국기문란이야.
그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일을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이 투톱으로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후방에서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하프라인 지나갔어. 왜 이제 온 국민이 다 봤어요. 둘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한동훈이 가운데. 그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골대에 서 있고 한동훈이 가운데다 넣고 김민석하고 이재명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야.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골대로. 그걸 받아물면 어떡하나. 이 친구야. 우리 동훈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정치는 왜 했어? 동훈이. 청담동 가서 그냥 떡이나 치지.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진보 유튜버들이 이 문제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다루고 있고, 뭐 상당한 논란도 있습니다. 뭐 친명 유튜버, 친문 유튜버 간에 좀 갈등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은 뭐 검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어쨌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원하고, 예를 들어 법원하고 검찰하고 뭐 원팀이다. 뭐 대체로는 원팀이지. 같은 이제 사법 카르텔이니까 대체로 원팀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사법부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예컨대 구속영장 같은 경우엔 기각이 됐잖아. 그래서 사법부가 완전히 뭐 검찰의 신여 노릇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건 너무 과한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거는 사법부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뭐 최소한의 정황은 포착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막 끓여가지고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보도들이 이제 논두렁 시계와 유사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김정숙 친구에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혐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주지검에서 조선일보에 흘려주는 거죠. 니네 이제 단독해라라고 하면서 흘려주는 얘기입니다. 종로구 부암동 다혜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전시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총 3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주 한림읍에 있는 별장은 2022년 7월 다혜씨가 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송기인 신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2022년에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의혹을 갖는 건 이거죠. 다혜 씨가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매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탈탈 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문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고요. 이건 뭐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2억 2,300여만 원이 뇌물이다라고 일단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 씨처럼. 그리고 김건희 씨도 명품백과 관련해서 비공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소환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김건희 씨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우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양산에서부터 이제 생중계하는 거예요. 몇 시간입니까? 헬리콥터 떠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짓거리들을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대형 이벤트야, 일단. 이제 민주당에는 상당한 데미지가 돼요. 우리가 보기도 뭐 제가 댓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별로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뭐 문재인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과 윤석열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예. 양정철과 윤석열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극소수가 알고 있는 거야.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당원들도 대체로 몰라요, 이거. 최한옥 TV 그래도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4,000분 오늘도. 예. 어제에 이어서 4,000분이 이제 보고 계신데. 이래봐야 세 발의 피예요. 조회수로 따지면 뭐 2만 명, 3만 명이 아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팀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실제 민주당 유튜버들조차도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 맨날 김어준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은 하나다. 이재명과 조국은 하나다. 이재명과 김경수는 하나다. 이 얘기를 맨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르는 저관여층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이 소환조사를 받는다. 문재인이 뭐 뇌물을 받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데미지로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노리는 건 그거야. 그래서 꼬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벼르님, 뭔 한 팀?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 팀이라, 실제 한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권자들, 정치 저관여층들이 보기에 유튜브 한번 안 보시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간단한 얘기를. 이러고 나서 딴 데 가가지고 댓글 달지. 최한욱이 문재인과 이재명은 원팀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정금자라고 털봉자라고 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 얘기를, 남 방송을 왔으면은 남 얘기를 들으러 온 거잖아. 그럼 좀 진지하게 귀를 딱 열고 좀 자세히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제 나한테 문바라고 그랬다가 차단된 사람 있죠? 아니, 어디 모자라,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째. 그런데도 보면 꼭 하나씩 나타나, 저렇게. 아주 환장하겠어, 내가. 응? 아니, 어디서 보내는 거야, 나한테? 김건희가 보내는 거예요, 열받아서 뒤지게 만들려고, 나를? 김건희가 알바생 푸는 거야, 나한테? 열받아 뒤지라고? 그래서 자세히 이걸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자세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히 비판을 하실 거 있으면 비판을 해라 이거지 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막 뒷거래 되냐고 채팅창에다 신성한 최한욱 TV 채팅창에.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이.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벌써 봐요. 이거 이제 빌드업 시작한 거예요. 이거 시작에 불과해. 약한 거 깐 거예요. 이거는 일단 계좌에서 나온 건 맞아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응?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인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이건 어제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예, 김건희님, 나도 경청 중이다. 동물농장 애들은 좀 조용해. 아, 우리 건희 언니도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과연 뭐 제3자 뇌물수수건, 뇌물죄건 간에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언이 하나 나온 거야 이게.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 옆에 있는 먼지털이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지잖아. 어떻게 조지겠어요? 아니 불러다 놓고 협박하잖아. 너 콩밥 맛 좀 볼래? 사돈의 8천까지 다 털려볼래? 그럼 불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김정숙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며 딸에게 붙여달라고 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편법 증여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죠?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가능한데, 현금 증여가. 그리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편법도 아닌데, 그죠? 편법 증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건 이거를 제3자를 통해서 딸에게 보낸 것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좌 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이 확인됐다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거 있습니다. 요거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을 주고 별장을 매입을 했는데 다혜 씨가 이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이걸 또 다 털 거예요. 송기인 신부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다혜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책이죠. 운명인가요? 그 책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문재인의 운명이죠. 예, 그 대선 패배를 하고 생활이 어려우실 때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예,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 출판사에서 다혜 씨에게 한 2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혜 씨의 해명은 디자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저도 뭐 책을 여러 차례 내본 적이 있는데 뭐 어떤 디자이너를 쓰면은 디자인비가 책을 어떻게 디자인했길래 디자인비를 2억이 나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실드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가릴 건 가려줘야 돼, 우리가. 아니, 책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비가 2억이라고요?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출판사도 털 거라는 거예요. 출판사도 압수수색 하겠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커져간다는 거야. 얘네들 수법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의 사위가 취직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조국 대표도 보세요. 조국 대표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왔어.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조국 일가를 초토화시킨 겁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동양대 표창장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때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나? 송영길 대표도 보세요. 처음에는 이정근 씨가 돈봉투 돌렸다고,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돌렸다고 해가지고 구속이 됐어. 기소가 됐어요.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기소가 아니죠. 근데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돈봉투를 했습니까? 그 먹사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먹사연에 후원한 문제로 구속이 됐잖아. 얘네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시작이 저는 불가하다고 봐요. 지금 뭐 사위 그 2억 얼마 받은 거? 그걸로 이게 끝날까? 벌써 상당히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한 축, 지금 이제 세 축이 나왔죠? 이상직 전 의원과 사위,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연봉, 이게 이제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건 이미 피의자로 했으니까 자기들은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제주도에서 다혜 씨가, 별장을 구매를 했는데, 그 3억 8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지? 라는 의문부호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던진 거예요, 일단은. 송기인 신부한테 샀는데 어떻게 샀지? 송기인 신부 압수수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출판사와의 관계 문제. 출판사에서 디자인 인세로 2억 2천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사회 통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출판사를 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 송금한 문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두렁식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법리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미지를, 악마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아니, 왜 그냥 5천만 원 주면 되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송금을 했냐?
이러면서 또 조중동에 소설을 써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악마화를 시키는 양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논두렁 시계처럼. 논두렁 시계가 뭐 불법은 아니잖아. 근데 대표적으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몬 하나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논두렁 시계였죠. 그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주목해야 될 거는, 주목해야 될 거는, 출판사예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 출판사에 양털 묻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얘네들이 털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번질지를 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확 밀고 들어오는 거다. 지금 분위기 보세요. 그냥 뭐 쇼하고 대충 넘어갈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서 다 털어낼 거야. 그래서 문재인은 어떻게든 꼬린시키겠다라는 게 얘네들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악마화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또 뭐 부패 프레임에 가두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서 탄력받고 있는 민주당의 상승세를 꺾고, 나아가 이재명까지 유죄를 만들어서, 그죠? 민주당이 와해되도록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문재인 감옥에 들어가고, 자, 이재명 유죄가 나오면 그 삼총 삼김인가요? 이거 파리떼가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되겠죠. 이 상황을 틀어지고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만한 구심점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그래서 민주당이 자멸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게 얘네들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외적부터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믿고, 그죠? 수박들이 아무리 믿고, 친문이 아무리 미워도 일단 외놈들 쳐들어왔는데 외놈들부터 몰아내고 나서 또 내전을 하는 거지. 자, 지금 상황 보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 불가피, 정당한 수사 중단 못해. 민주당 내로남불,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걸 쇼로 폄하하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임진왜란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외놈들이 지금 부산항에 쳐들어왔는데, 모여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있었던, 그 양반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중국 역사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그죠? 중국 그 공산당하고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오랫동안 내전을 했죠. 오랫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공을 했어요. 모택동이 제안을 합니다. 국공합작을 제안을 해요. 야, 일본 일단 항일이 먼저다. 그래서 장개석과 모택동이 손을 잡고 중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중국 몰아낸 다음에 다시 또 내전이 났죠. 그래서 모택동이 승리를 해서 이제 현재 중국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맞서서 싸워야 돼요. 문재인이 미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 밉다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버리고.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아무리 미워도 뭐 같은 당원 아닙니까? 자,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재명 대표를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신다라면은, 그죠?
이재명 대표의 뜻을 여러분들도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수사대책기구 꾸려 대응, 이재명 8일 문 예방.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조승래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에까지 반납을 하며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한다. 오직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평산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방문을 이재명 대표가 8일 평산마을을 양산을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같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 우리끼리 내분이 나서는 안 돼요. 예. 어떻게든 같이 맞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야 되고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쟤네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키는 것도 뭐 쟤네들 뜻대로만 돌아가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게 놔뒀던 것, 예, 우리가 땅을 키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이 그렇게 외롭게 공격당할 때 다들 외면했던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폭정에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지금 11시 58분. 시간 애매한데. 요거 간단하게 조국 관련된 족가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요. 모자란 건 내일 2시 독설 데이트 시간에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간단히 어떤 얘기를 좀 할지 자세한 분석은 내일 좀 해드리고 오늘 맛배기로 일단 예고편을 보내드리고 내일 2시 독설 데이트에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자료인데요. 예. 영광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무등일보에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72%, 조국 혁신당이 13%가 나왔다라는 정당 지지도가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민주당 71.6%,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13.2, 개혁신당 0.8, 진보당 5.4, 뭐 이런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 영광물비 열심히 먹었는데 뭐 결과는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네요. 그 월세방 얻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영광에. 영광에 가가지고 아예 몇 년 살지 않는 한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분수를 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하죠?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제가 정치 미숙아라고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지로. 자,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자, 장세일 38.8, 장현 20.4, 이용권 18.3, 장기소 9.4,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장현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경선 후보 등록을. 2위를 하고 있는 장현 후보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국혁신당에서 출마 제의를 했다. 장현 후보에게. 입당 제의를 했다. 장현 후보. 지금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어요. 조국혁신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현 후보가 야,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기 어려우니까 조국혁신당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퍼센트 나오겠습니까? 13.2% 나오는 거예요. 장현 후보. 선거비 보존도 못 받아요.
이제 현명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정치 생명 끝나요. 이제 지역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가게 되면은 이 얘기도 내일 좀 더 제가 보완해서 더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국혁신당 전체 지지율이에요. 예, 갤럽 여론조사에서 14%에서 지금 7%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총선 직전에 14%였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14%까지 치솟았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총선 이후 지금 몇 달입니까? 5, 6, 7, 8. 4개월 만에. 국회 개원하고 석 달 만이죠?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조국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반토막 난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님. 본인이 지금 반토막 날 짓만 하고 다녀요. 그게 무엇인지는요. 오늘도 12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라집니다. 내일 2시 독설 데이트에서 조국혁신당이 왜 저렇게 됐는지 이야기는 내일 2시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4,000분이 넘게 함께 해주셨어요. 이거 너무 인기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닌데 재미없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 독설 데이트 10시 30분 또 독설 라이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하나 보내드리고요. 나이스 진리와 함께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